나 혼자 산다, 나홀로 집에.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1인 가구. 이 나홀로족은 확고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요. 서울만 들여다봐도 40%에 육박하는 비율을 기록했다고 하죠. 근데 이런 현상은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선진국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나홀로족 비율도 무려 2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무조건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니 그 넓은 미국 땅이 더 황량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혼자 산다는 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개인의 자유와 독립으로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무시할 수는 없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니까요. 이거 그냥 어설프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홀로족의 위기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로울 땐 문을 열고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리고 라디오를 켜세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로 10월 26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외로움과 고독감은 더 깊어진다고 하죠. 이런 걸 두고 가을 탄다고 하는데 1인 가구, 나홀로족의 가을 타기는 2배, 3배의 농도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홀로족은 개인의 자유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회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동네 단골집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든지 러닝크루나 독서 모임 등 이런 곳에서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기만 하지 마시고요. 동네 단골집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건네고 날씨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스몰 토크를 하면서 우리 느슨한 연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요. 이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봉사활동을 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이루고 우정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일석이조죠.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외롭다라는 혼잣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혼자라서 외롭다면 저희 프리스타일과 함께 해주세요. 저 미료가 2시간 동안은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 네. 자, 미료의 프리스타일의 사연과 신청곡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2부에는 미료픽 아티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곡이 나왔다거나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가면 좋을 아티스트들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들의 음악도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 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아티스트들 일요일 오후에 저 미료와 함께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코요테의 투게더 들으실게요. 코요테의 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984님의 사연부터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미료님. 오늘은 일요일 그리고 저의 생일입니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줘서 먹었고요. 저녁에는 부모님과 외식하려고요. 예전에는 생일 되면 친구들과 파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족들과 보내는 게 제일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 나이 들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던데 우리 2984님도 일단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요. 조금 씁쓸하긴 해요. 친구들보다 가족과 보내는 게 더 좋아지는 게 이게 이제 어렸을 때랑은 좀 반대잖아요.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게 아닌가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가족보다는 부모님보단 친구가 더 좋아 이랬는데 지금은 아우 가족이 너무 소중하다 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생일 파티 부모님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7103님의 사연 봐볼게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친구의 친구인데요. 우연히 함께 밥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반한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솔로이래요.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고 싶은데 깨뚝으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야, 좋습니다. 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그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요? 그쵸? 사랑이란 감정이 생기면 그전까지 몸이 건조하던 일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 축하드리고요. 자, 깨똑으로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할까? 이거는 쉽지가 않은데, 정말로 쉽지 않은데 스몰 토크부터 시작해 보시죠.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전략이 있죠. 이성에게 하는 전략. 이게 이번에도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 2주 동안은 계속 매일 보내보세요. 먼저 계속 문제 보내시다가 2주 보내시다가 꾸준히 보내시다가 2주 지나고 나서는 한번 딱 멈춰보세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이 온다? 궁금해서 먼저 연락 올 수 있거든요. 2주 동안 맨날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끊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거 살짝 그린라이트일 수 있고요. 그래도 그쪽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다. 그러면은 매우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2주 동안 계속 먼저 보내보는 걸 한번 해보시죠. 화이팅! 자, 3928님이 친구가 요즘 주식으로 재미 많이 봤다고 저한테도 해보라고 권해요. 친구의 말을 듣다 보면 주식을 안 하면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곧 만기되는 적금이 있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주식 권하고 어디에 뭐가 좋다 거기에 투자해보자 이런 거는 진짜 가까운 사이에서는 저는 좀 비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도 잘 해주지 마시고요. 또 주위 사람이 무조건 추천해줬다고 해서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발언하지도 마시고요. 괜히 이게 잘 되면 좋지만 물론 좋지만 잘 안 됐을 때 그 사이가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히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요즘 그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자산에 위험 자산이든 뭐든 투자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오를 때가 있으면 또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괜히 막 오를 때 투자했다가 내가 투자하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괜히 투자했네. 그래서 떨어질 때 또 가격 떨어져서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가격이 오르고 이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 한번 잘 알아보고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그 타이밍은 근데 아무도 몰라요. 참. 4277님이 저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아직도 집에 들어가면서 다녀왔어 인사하면서 들어가요. 김범수의 끝사랑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아직도 아내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김범수의 끝사랑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님이 신청해 주셨던 김범수의 끝사랑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5684님의 신청곡이었던 로이킴이 부른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었습니다. 5684님, 아내에게 자기는 나 많이 사랑해? 물어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겉절이를 담아줬습니다. 이 정도면 찐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찐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킴의 노래 신청해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내분께는 우리 5684님이 좋아하는 겉절이를 담아주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네요. 네,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427님. 처음에는 남자친구와 닮은 점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나니 이제는 서로 다른 점 투성이네요.
좋아하는 데이트 스타일부터 취향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서 보완이 될 때도 있는데요. 싸울 때도 많아요. 하셨습니다. 닮은 점이 많은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죠. 연애 전에는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다 거의 상대방의 의견에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동의하면서 만나셨을 거예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기도 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랑 지내는 것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부딪힐 때마다 서로 이해해주고 한 발씩 양보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9427님 예쁜 사랑, 예쁜 연애 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1631님입니다.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생활고 때문에 힘이 들었었는데 요즘엔 일이 많이 늘어서 먹고 싶은 것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와, 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 그 정도면은 행복하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우리 1631님도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최고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1631님. 화이팅입니다. 4490님, 오랜만에 엄마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나이 들수록 저의 최고 수다 메이트는 바로 엄마입니다.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4490님도 어머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좋은 수다 메이트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4490님이랑 오래 통화할 수 있게 돼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3672님, 미료님 오랜만에 우리 가족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비용이 꽤 비싸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행도 자주 다니는지. 그렇죠.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죠? 어쩜 그렇게 비싼 해외여행도 잘 다녀오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가족들도 어쩌다 한 번 가는 거고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해외여행 갈 때, 가족 단위로 여행 갈 때 단체 여행 있잖아요. 패키지 여행. 많이 추천들 하더라고요. 패키지로 갈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여행 가이드가 다 알아서 안내해 주니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족들의 모든 구미를 우리 여행 가이드 분이 다 맞춰주실 수 있으니까 따라야 되니까 어차피 가이드한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추천하더라고요. 우리 3072님도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9118님이 레인보우라는 그룹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오랜만에 레인보우의 A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5493님 뱅 듣고 싶어요. 애프터스쿨이 불렀던 노래요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닮아서 반갑고 달라서 재미있습니다. 목소리를 타고 시대를 타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음악의 매력. 송송 트윈스.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면서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자,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미안해 널 미워해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 가수는 밴드 자우림이죠. 이 곡은 1998년에 발매된 자우림 2집 수록곡이었는데요. 자우림 멤버 김유나 씨와 이선규 씨가 함께 작곡한 노래입니다. 서정적인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요. 자우림이 발표한 노래 중에서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그래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노래 제목만 들어보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곡 가사를 살펴보면요.
사랑을 나눴던 상대를 무작정 미워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애증의 감정이 자우림의 보컬 김유나 씨의 목소리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김성규 씨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인피니트의 보컬 김성규 씨는 솔로곡 발표할 때마다 모던 락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듬뿍듬뿍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안해 널 미워해 역시 김성규 씨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밴드 특유의 코드 진행과 멜로디를 잘 살려서 원곡 색깔은 어느 정도 보존했지만 신스팝 피아노와 그리고 드럼, 기타 등을 가미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더더욱 살렸는데요. 또한 곡에 대한 섬세한 해석력도 보여준 김성규 씨가 부른 미안해 널 미워해, 그리고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이렇게 두 곡 들어볼게요. 먼저 자우림의 버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김성규 씨가 부른 미안해 널 미워해,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요, 조금 더 밝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좋아 좋아예요. 좋아 좋아, 이 노래 제목부터 설렘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 곡은 1996년에 발매된 일기예보 3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일기예보를 대중들에게 알려준 효자곡이죠.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서 10위권에 오르면서 음악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란 그룹을 떠올렸을 때 맑고 청량한 느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부드럽고 기분 좋은 산뜻함.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불러줄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좋아 좋아는 이런 일기예보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곡입니다. 데이트하기 위해 달려가는 남성의 두근거리는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요. 갓 연애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배우 조정석 씨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조정석 씨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만큼 출중한 가창력을 자랑하잖아요. 조정석 씨가 다시 부른 노래 대부분 원곡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 이 좋아 좋아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를 삽입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조정석 씨는 레트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일렉트로닉한 편곡으로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정석 씨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두 곡 보내드릴게요.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그리고 조정석 씨가 부른 좋아 좋아 들으시겠습니다.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그리고 조정석 씨가 부른 좋아 좋아,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르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김현정이 부른 혼자한 사랑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자, 이어서 8584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뉴진스의 노래입니다. Cool with you. AI 시대, 인공지능이 모든 걸 척척 추천해주고 정리해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음악에서만큼은 아직 저 미료한테 안 될걸요. 소문난 아티스트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택해 애청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음악 길라잡이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준 가수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히트곡과 신곡을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한번 기대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가을을 담은 목소리로 깊고 섬세한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 김동률입니다. 여러분, 김동률 씨가 돌아옵니다. 신곡으로는 아니고요. 예, 아쉽게도 신곡은 아니고요. 콘서트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8일부터 총 7회에 걸쳐서 공연을 진행하는데 7만석을 모두 매진시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한 공연을 펼친 영국 밴드 오아시스가 5만 5천 명의 관객을 운집시켰거든요. 물론 김동률 씨는 회차가 훨씬 많지만 어쨌든 오아시스보다 많은 수의 관객을 모은 거니까 이 정도면 가요계 대표 발라더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김동률 씨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사운드로 김동률표 발라드라는 하나의 독보적인 장르를 구축해 왔는데요. 그 시작은 솔로가 아닌 남성 듀오 전람회였습니다. 1993년 서동욱 씨와 함께 팀을 이뤄서 대학가요제에 출전을 했고요. 무려 대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혜성과 같은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대학가요제는 이미 하락세를 겪고 있었지만 이 전람회를 발굴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학가요제는 가요계에 큰 기여를 한 셈이죠. 이후 전람회는 좋은 음악들을 내놓으며 평론가들과 대중들의 기대를 200% 충족시켜줬습니다. 정규 3집까지 발표를 하는데 그 앨범들이 모두 우리 가요사와 90년대 길이 남을 명반들이었고요. 그리고 X세대에게 청춘의 고독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람회는 짧고 강렬한 활동을 뒤로 하고 해체를 맞이했고요. 김동률 씨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솔로 활동으로 제2의 음악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패닉의 이적 씨와 함께한 카니발 활동이 눈에 띄었잖아요. 예. 또 재능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이 과연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지 팬들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 기대감 역시 200% 만족시켜줬습니다. 단 한 장의 앨범만을 발표했던 카니발인데 그 앨범에서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시도했고요. 그중에서 그땐 그랬지, 그녀를 잡아요, 그리고 올타임 리퀘스트 거위의 꿈 같이 좋은 곡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거위의 꿈은요, 나중에 선배 가수 인순이 씨가 리메이크해서 더 큰 사랑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배 가수가 후배 가수 노래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인순이 씨는 자신의 성장 배경과 너무 닮아있는 그 가사에 반해가지고 리메이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률 씨와 이적 씨에게 정중히 부탁하고요. 결국에 이 노래는 인순이 씨의 대표곡 중 하나로도 남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인순이 씨 버전도 좋지만 카니발의 원곡도 너무너무 매력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카니발 해체 후에 김동률 씨는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음악 스타일은 더 깊어지고 화려한 기교 대신에 묵직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와 그리고 영화 같은 가사로 리스너들을 자신의 매니아층으로 하나씩 포섭하게 되는데요. 김동률 씨 목소리나 음악은 한 번 들어서는 그 진가를 알 수 없거든요. 플레이리스트에 계속 올려두고 반복해서 들어야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랄까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곰탕 같은 음악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럼 김동률이 요리한 곰탕 같은 음악들 음미해볼까요? 먼저 전람회 시절의 명곡 기억의 습작부터 듣겠습니다. 일요일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김동률 씨가 몸담았던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그리고 카니발의 거위의 꿈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동률 씨는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음악 활동 외에는 방송 출연을 극도로 자제하는 신비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동률 씨가 말을 잘 못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재치 있는 말솜씨로 팬들을 웃게 해줬었는데 오롯이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대중들은 김동률 씨의 사생활이 아닌 오직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됐고요. 새로 나오는 노래들은 매번 평론가들과 대중 모두를 만족시키는 믿고 듣는 명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김동률 씨는 팬들과 밀당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디어 노출을 자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새 앨범 활동 역시 그렇게 자주 있는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잊을만 하면 신곡과 콘서트로 돌아오면서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약 2년 만에 콘서트로 2025년 연말을 자신의 라이브 음악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콘서트 타이틀이 산책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김동률 씨와. 이 산책은 작년 이맘때쯤 발표했던 싱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김동률 씨가 어떤 느낌의 산책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동률 씨와 즐거운 산책을 하게 될 7만 명의 관객들을 완전 부러워하면서 김동률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다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아이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산책 들으실게요. 김동률의 아이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산책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은요. 화사입니다.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솔직함으로 무장한 화사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신곡도 신곡이지만 비주얼적으로도 똑단발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왜 예전에 화사 씨는 먹방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사 씨가 다이어트를 한 이유가 뭘까요? 건강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번 신곡의 컨셉이 이별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담아내기 위해 슬렌더를 선택했고요. 화사 씨의 비주얼적인 노력은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시너지가 아주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 신곡 Good Goodbye에서 화사 씨는 이별은 슬프지만 우아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깊은 이별 감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곡은 기존의 화려한 퍼포먼스나 강렬한 사운드 대신에 화사 씨의 변화된 창법을 즐길 수 있는 R&B 발라드입니다. 이별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가사 내용처럼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화사 씨를 저희도 보다 성숙하게 환영하면서 노래 들어볼게요. 이번 신곡 Good Goodbye 그리고 대표곡이죠. 마리아까지 이어드립니다. 화사의 Good Goodbye 그리고 마리아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 신문희입니다. 한국 크로스오버계의 여왕 신문희 씨가 무려 15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고 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신문희 씨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바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노래는 웅장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깔려 있어서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국가 행사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라디오에서는 국경일이나 애국심을 표현할 때 자주 틀고 있잖아요. 저희 프리스타일에서도 이 노래를 꽤 많이 들려드렸고 말이죠. 특히 소프라노가 국악에 맞춰서 노래하는 한국판 크로스오버는 시도 그 자체로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애국심으로 꽉꽉 눌러 담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신문희 씨는 성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먼저 인정받았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국립음악대에서 최연소 동양인 최초로 성악과 교수를 지냈고요.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까지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음악을 발표하면서 알게 모르게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동했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는 교육과 외교 활동에 주력하다가 이번에 무려 15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 거예요. 이번 신곡 썸데이는 잔잔하지만 그 안에서 신문희 씨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노래니까요. 깊은 울림을 지닌 크로스오버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문희 씨가 부른 썸데이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들으실게요. 신문희의 썸데이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듣고 왔습니다. 미리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슈가 러쉬 라이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무료할 땐 미리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